63세 은퇴자가 고백합니다. 왜 매일 노는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을까? 일하는 게 버릇이 돼서 쉬면 불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매일 놀아보니까 이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더군요. 63세 은퇴자의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뜨끔합니다. 우리는 늘 일을 멈추면 무너질 거다. 그래도 뭔가 해야 보람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 진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다는 무책임하게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활동을 매일 이어간다는 의미죠. 은퇴는 단순히 회사라는 공간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가족 부양, 일터 책임, 사회적 역할에 묶여있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야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를 진지하게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시간을 돈 걱정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흘려보내다가 우울해지고 건강까지 잃곤 합니다. 반면 매일을 놀이처럼 채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며 노후 생활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노는 삶이 은퇴자에게 최고의 선택일까?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율성과 관계성을 꼽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사회적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매일 놀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이 자율성이 회복되고 오히려 정체성이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직장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나는 여행자다, 나는 사진작가다, 나는 손주와 노는 할아버지다 같은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노는 삶은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웃고 몸을 움직이고 타인과 교류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은퇴 후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좋아하는 활동과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매일 노는 삶은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현실 사례: 일 놀 줄 몰라서 고생했어요. 60대 초반 직장인의 허무한 첫 1년. 박모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회사가 삶의 전부였던 그는 은퇴 첫 해를 막막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어 괜히 TV 앞에 앉아 있다가 점심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무료하게 낮잠을 때우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갈등이 잦아지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죠. 놀 줄 모르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지금은 은퇴자 동호회에서 매주 출사를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는 내일 뭐 하지? 하는 설렘이 생겨요. 사진 덕분에 제 인생 2막이 다시 시작된 느낌입니다. 현실 사례: 이 매일이 여행 같아요.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는 63세 부부. 김모 63세 부부는 은퇴 후 집을 줄이고 그 돈으로 작은 캠핑카를 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이 들어 고생한다며 만류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일 다른 풍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집에 갇혀 있을 때는 하루가 지겹게 흘렀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부부는 각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금세 친구가 되고 소소하게 블로그에 여행기를 남기면서 작은 광고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놀이는 단순히 여가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간과 연결되는 과정이죠. 이게 진짜 노후 자산 아닐까요? 현실 사례: 삼손주랑 노는 게 최고의 65세 할아버지의 고백. 정모 65세 씨는 은퇴 후 따로 창업을 하거나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접고 오로지 손주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등하교를 돕고 오후에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하루를 채우죠. 주변 친구들은 시간 낭비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매일 웃고 혈압과 당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이 정도면
최고의 건강 습관을 갖춘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내 삶의 활력은 커졌습니다. 손주와 노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직업이에요. 은퇴 후 매일 노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 놀이를 계획하라. 은퇴 후에도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하고 놀지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선택하라. 걷기, 등산, 춤, 자전거처럼 몸을 쓰는 활동은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줍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놀이를 하라. 동호회,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등 관계가 포함된 놀이는 외로움을 막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돈보다 시간을 투자하라. 꼭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료 강좌, 도서관, 공원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최고의 투자, 노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고민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노는 시간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처럼 매일 노는 삶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전략이자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돈은 줄어도 마음의 풍요는 커지고 몸은 오히려 젊어집니다. 결국 은퇴 후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놀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루 딱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놀이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노후 행복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노는 삶이 왜 은퇴 후 최고의 전략이 될까?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속 일을 붙잡는 삶, 다른 하나는 놀이 중심의 삶입니다. 일을 붙잡는 삶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준비 없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다 실패한다는 점이에요. 창업에 도전했다가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게 현실이고 재취업은 50대 후반만 넘어도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놀이 중심의 삶은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고 건강 효과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고 수명이 평균 4년 길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돈보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2. 하루 루틴 만들기. 놀이 계획표의 힘.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은 무료함입니다. 시간을 무계획으로 보내다 보면 TV 앞에 앉아 하루를 허비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놀이 계획표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 산책, 동네 카페에서 신문 보기, 오전 취미사진, 글쓰기, 텃밭 가꾸기 등, 점심 친구나 배우자와 가벼운 외식, 오후 동호회 모임, 봉사활동, 손주와 시간 보내기, 저녁 가벼운 요리와 가족과 식사, 독서. 이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루를 스스로 디자인한다는 자율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감이 은퇴자의 정신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3. 비용 걱정 줄이는 방법. 돈 안 드는 놀이를 찾아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놀이가 훨씬 많습니다. 도서관 활용 책 대여는 무료고 강연이나 프로그램도 자주 열립니다. 월 영원으로 지적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걷기, 등산 가장 단순하지만 건강 효과는 최고입니다. 장비 구입비만 있으면 그 후로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지역 평생교육센터 서예, 합창, 요리, 컴퓨터 활용 등 프로그램이 월 1만 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봉사활동 금전적 수익은 없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즉 노는 게 꼭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덜 쓰면서도 행복한 놀이를 찾아내는 게 은퇴자의 진짜 능력입니다. 4. 건강을 위한 놀이 선택법. 놀이가 단순히 재미로 끝나면 오래 못 갑니다. 건강과 연결된 놀이가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심장 건강에 좋은 놀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뇌 건강에 좋은 놀이,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글쓰기, 파도. 관계 건강에 좋은 놀이, 합창단, 동호회, 봉사활동. 예를 들어
60대 어씨는 매주 2번 합창 연습을 다니는데 노래를 부르며 큰 호흡을 하니 폐활량이 좋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니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또 한 연구에서는 악기를 꾸준히 배운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64%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은퇴 후 놀며 산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갈등이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 은퇴자가 집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부부 갈등이 심해집니다. 각자의 놀이 시간을 따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취미 지출. 골프, 낚시처럼 장비와 모임비가 큰 취미는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예산을 정해놓고 즐기기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 무시. 놀다가 무리해서 다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등산, 여행 같은 활동은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6. 실천 팁.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놀이. 내일 아침 20분이라도 동네를 걸으면서 새로운 카페 찾기. 집 근처 평생학습관에서 강좌 목록 확인에 신청하기. 손주와 하루 30분 블록 놀이, 그림 그리기. 매일 저녁 10분 독서 후 짧게 독후감 쓰기. 주 1회 친구랑 점심 약속 잡기.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은퇴 후 인생이 놀랍게 달라져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은퇴 후 매일 노는 삶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비용이 꼭 많이 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걸 꾸준히 생활화하는 겁니다. 은퇴자는 더 이상 회사의 시계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시계를 내가 돌려야 해요. 그리고 그 시계를 가장 행복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바로 매일의 놀이입니다.